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 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 도중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때리니까 쌤이 뒤로 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세 대였는데 쌤이 듣기로는 기절 정도였다고. 그리고 한 3주 동안 못 일어났어요. 2학년 남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교사는 결국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행 이유는 자리 배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학년 남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교사에게 항의했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인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교사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광주시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되지는 않았고 피해 교사에게 치료비, 특별휴가비 등을 제공했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의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뒤늦게 불거진 고교생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6년 만에 한한령이 풀리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중국인 관광객 6허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광주시는 때 아닌 정률성 이념 논란으로 6허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관광업계에 타격이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6허는 2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6허를 붙잡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인 프로그램 중에는 정율성과 관련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국인 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율성 생가 둘러보기 체험 등을 향후 관광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니즈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테고, 근데 이제 좀 현재 니즈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파악이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앞서 6년 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으로 정율성 생가체험과 동요대회 등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6허가 광주시를 찾았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는 이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등을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이 한 10,000명 정도가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때 아닌 정율성 이념 논란으로 6허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 완공되는 정율성 역사공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이념 논란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색깔론을 이유로 역사공원 철회 요구와 함께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역사공원이 제대로 완공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담을 무릅쓰고 광주를 찾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좀 특별한 걸 해가지고 관광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없는 거를 그것만 해버린다는 거는 당연히 필요가 있죠. 느닷없이 불거진 이념 논란 때문에 모처럼 맞게 된 중국인 관광 특수를 그냥 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사거리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 보면 유도 차선을 넘어 차선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런 차량들만 노려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는 보험금을 타는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도심의 한 사거리.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합니다. 서서히 회전하면서 2차로로 이동하려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 처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차선 변경 위반, 결국 90%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합의금 1,6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이었습니다. 1,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전 교차로 주변을 사전 답사한 이들은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상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우측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거나 아니면 우측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혐의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65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쌍방합의로 종결 처리한 교통사고 가운데 1년 사이 3차례나 피해자였던 일당 중 1명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반복된 교통사고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교통사고 기록상 나왔던 의심되는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검찰은 주범인 23살 양모 씨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험 사기 가담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인도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를 가로막거나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에 가본 장애인들은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 인도 한가운데는 물론 인도 곳곳에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다니던 길을 기억해서 걷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갑자기 생긴 이들 전동 킥보드들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네요. 바로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건 자전거예요? 어? 이게 자전거인가? 이런 것도 내가 가는 길에 딱 이렇게 돼 있었잖아. 전동 킥보드는 발에 걸리기 쉬운 낮은 형태라 시각 장애인의 보행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도에 설치된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럭을 아예 가로막아버린 공유 자전거도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몸이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죠. 몸이 곤두서죠. 몸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들도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좁은 인도에 전동 킥보드 등이 세워져 있을 경우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도로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동 킥보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서 경사로 있는 데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최근 이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공유형 자전거.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이동수단일 수 있겠지만 아무렇게나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평군에 204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주장해온 한평군을 물러서게 할 명분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지사와 한평군수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단상 위에 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되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던 한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한평군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용복합밸리와 한평만 관광개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한평군을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배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C 강화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한평군이 제안해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상황. 전라남도가 무안군의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사실상 한평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군수도 연말로 예정된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민들과 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이 한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국민들하고 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앞서 고흥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밝힌 데 이어 한평군도 전라남도와 사실상 협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무안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모레 개막해 2달 동안의 전시 일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국내외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삼배를 덧댄 전통 오칠 기법에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식탁입니다. 밀라노 디자인 페어에 초청받을 만큼 디자인과 상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예 기법 수준에 머물고 있는 오칠이 디자인을 만나 그 부가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입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 소셜 디자인 부문에서 우승한 작품들입니다. 디자인이 더 이상 제품이나 패션, 공간 디자인에 머물지 않고 갈수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디자인적인 결과물로 탄생하는 과정을 일종의 이런 소셜 디자인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또 다른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안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스캔한 뒤 얼굴 특징에 맞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시하며 고객의 선택을 돕습니다. 갈수록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맞춰 디자인 역시 빠르게 개인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디자인이나 기술 또한 맞춤화 스타일로 변화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디자인을 만나다입니다. 관람객들이 예술이 아닌 일상 속의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50여 개 나라 850여 명의 디자이너와 작가, 학생들이 참여해 2,700여 점의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공개 행사를 통해 전시 콘텐츠 일부를 선보인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모레 개막한 뒤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의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 폄훼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말썽을 빚었음에도 또다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가 5.18과 관련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오늘 박문진 첫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전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전국 언론노조의 질문에 5.18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고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어서 한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세월호 특조위원과 5.18 진상조사위로 활동해온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5.18 북한군 침투설과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58, 전남은 112.83으로 각각 3.5%와 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 2%대에서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높아진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20% 이상 올랐고 사과와 수박 등 농산물,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도 20% 이상 뛰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광양 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 결과 광영동 도촌포구와 진월면 망덕포구 해수에서 해당 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오르는 5월부터 시작해 8월에서 9월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 안팎으로 높아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보당 소속의 광주 기초의원들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정부 여당을 대신해 식탁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